요즘 깡통 전세에 대한 심각성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뛰어넘고 있는 지역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을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선택지가 적을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의 한숨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깡통 전세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깡통 전세 심각한 건 다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깡통 전세에 대한 얘기는 이미 익숙해져 있을 만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깡통 전세는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과 비슷한 수준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당연히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비싸야 하는데 최근 집값 하락세로 인해서 전세 가격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가 계약 2년 만기가 돼서 전세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 경우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3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 시장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9월 전세가율은 75.2%로 8월 74.7%보다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 포항 북구가 91.7%, 경북 구미가 90.8%, 전북 익산시와 경북 포항 남구가 90.6%를 기록하는 등 전세가율이 90%를 넘어 전달보다 깡통 전세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8월 69.4%에서 9월에는 70.4%를 기록하며 70대 진입했습니다. 통상 전세가와 대출액의 합이 집값의 70% 이상일 경우 위험하다고 진단하기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선 건 시장 전반이 위험 수준에 들어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서울 25개 구 아파트 중 지난달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 중구입니다. 78.6%를 기록했는데요. 서울 중구는 8월 62.6%에서 무려 16%포인트나 뛰었습니다. 그만큼 집값 하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고위험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국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빌라 시장이 더 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특히 신축 빌라인데요.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전세가와 매매가의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주변 시세에 따라서 거래 가격이 정해지겠지만 실제로 첫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전세 매물로 나온 신축 빌라의 경우 가격 기준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축 빌라의 성격상 전세가율이 높을 수 있고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 역시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빌라 시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통은 5년 정도 넘은 빌라와 거래를 하라는 게 업계 조언입니다. 먼저 전국의 연립 다세대 전세가율은 8월 83.1%에서 9월엔 83.4%로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방 평균은 80.5를 기록했는데 서울은 8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곳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경우 9월 연립 다세대 전세가율은 전달보다 6.6%포인트 상승한 91.9%를 기록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북구도 91.2%를 기록하면서 90%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전세가율 100% 이상, 즉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뛰어넘은 곳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 전세가율은 무려 127.4%를 기록했고 경북 구미와 경기 이천, 경기 화성, 경북 포항 북구 등은 전세가율 1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전세가율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제 사회적 우려도 커지거든요. 깡통 전세 피해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깡통 전세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경우 세입자와의 소송을 통해서 주택을 경매에 넘긴다고 해도 이미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금액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책적으로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원룸 등 저가 주택이 대상인데다가 그 역시 전세 보증금보다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출혈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책이 중요한데요. 일단 거래할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거래가나 공시지가 등 주변 시세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른 전세 가격이 얼마인지를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얘기 들어보시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근접돼 있는 70%가 넘는 물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좀 사전에 계약을 하기 전에 인사이 요구하면 전세 보증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알려준다면 그거를 보고 계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택 거래 직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기본이고 전세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건 필수적 요소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금융당국과 대책 마련 논의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전세금 반환을 유예하는 대출 부분은 기존의 여러 가지 규제들을 개선해서 길을 열어주려고 지금 금융당국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토부는 대출 규제 완화와 별도 구제기금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깡통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세입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거래할 시에 조금 어렵겠지만요. 주택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